초등학교에서도 체육을 안 하면 뭐가 잘 될까요? 성적이 오를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부분과 전체를 서로 연결시켜 보면서 뇌와 신체 각 부분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운동을 했더니 뭐 몸이 좋아요, 땀 흘렸더니 개운해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상대성 이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옛날 고대 중국에도 있었다고. 장자의 그 호전몽이라는 거 보면 내가 나비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이게 상대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지만 상대성 원리는 E는 MC 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왔기 때문에 응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즉 철학은 응용이 안 돼요. 이걸 수식화해야 응용이 되거든요. 구체화해야지. 근데 다행히 이제 21세기 의학은 모든 것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운동을 하게 되면요. 움직이기 위해서 뇌세포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하면 지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보호작용을 하는 물질들을 분비를 해요. 대표적인 게 BDNF라는 물질인데 이게 특히 기억의 중추인 해마 뭐 그런 데서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어려운 얘기니까 짧게 지나갈게요. 그 옛날에 얼마 전까지 이제 BDNF 그래 운동을 하면 뇌에서 뭐가 나와서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뇌가 건강해지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근육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에서 나오는 물질의 통칭을 마이오카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물질의 한 그룹이에요. 뭐 일종의 사이토카인이라든지 무슨 일종 호르몬 뭐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근육에서 나와가지고 근육 자체도 강화시키면서 뇌도 강화시키는 거죠. 즉 서로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새 건강 상식이죠. 유해 활성산소. 근데 운동을 하면서 막 이렇게 뛰고 숨차고 뭐 이렇게 해서 대사량을 높이면 당연히 유해 활성산소가 올라가요. 근데 적당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건강한 사람에 있어서 어느 정도 딱 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까지 올라가면 그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는 항산화 능력이 증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항산화 능력이 제일 많이 필요한 곳이 한 세 군데 있는데 하나가 뇌, 하나가 눈, 하나가 이 내분비 조직인 부신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여기가 산소를 무지막지하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산화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원활하게 작동을 해요. 근데 운동을 하면 항산화 능력이 증가를 하니까 뇌의 기능이 원활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어쨌든 운동은 급성 스트레스니까 쓸데없이 몸한테 부하를 준 거잖아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몸에 굉장히 이로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이 또 거기에 적응을 하고 그 움직임을 맞추기 위해서 신경도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적응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신경세포들 예를 들면 요건 요거하고만 연결되어 있고 요거는 또 요거하고만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다르게 연결하는 새로운 시냅스들 즉 신경 연접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게 생겨야 우리가 못하는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운동할 때 어떤 특정 동작 배우면 잘 안 되지만 자꾸 한 뭐 1, 2주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원활해지잖아요. 그게 뇌가 변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뇌가 변한다? 그걸 뇌 가소성이라 그래요. 뭐 주물럭주물럭거리면 모양이 변한다. 뭐 결국 뭐 그런 말만 어렵지 별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면 심장이 빨리 펌프질하면서 피가 빨리 돌잖아요. 혈류가 증가하고요. 뇌에서 염증 물질이 감소를 한대요. 자, 근데 이제 우리 또 한 번 나오는 우리 한국에 대한 걱정.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에서도 체육을 안 합니다, 요새. 왜냐하면 사고 날까봐. 사고는 곧 민원이거든요. 민원은 곧 배상금이고. 그러니까 돈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운동 안 시켜요, 아예.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또 애들 다쳐서 뭐 학원 못 가고 뭐 그럴까봐 또 운동 안 해요. 잘 안 해요. 일부 학교는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아봤듯이 움직여야 뇌가 좋아지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추상적인 어떤 생각, 계산 이런 걸 할래도 이 신체와 뇌가 건강해야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학원과 집을 거기다 차로만 이동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 어떻게 될까요? 뇌가 건강하지 않은데 공부가 잘 될까요? 공부가 잘 안 되는데 성적이 오를까요? 성적이 안 오르는데 자기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맨날 공부 얘기해서 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예체능계 학생들은 머리를 더 써요. 왜냐하면 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머리에 생각해낸 다음에 그걸 또 손끝으로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보다 어떻게 보면 머리를 더 쓴다고 봐야 돼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 또 머리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생각해낸 다음에 직접 구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머리를 무진장 쓰고 살아요. 어떤 직업에 있든지. 대신에 그 직업을 잘하려면 당연히 뇌가 건강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운동을 하면 뇌가 어떻게 건강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보기 어려운 그림인데 그냥 저만 따라오세요. 여기 요번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 노란색으로. 여기가 해마거든요. 뭐 기억에 중추라고 뭐 이게 줄어들면 알츠하이머병 걸리니 어떠냐고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해마라는 게 원래는 동물에 있어서 먹이를 얻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 이게 발생한 조직이래요. 자, 우리가 어딜 가려면 먼저 거기가 가본 데인지 안 가본 데인지, 가본 데면 어떻게 생겨 먹은 데인지 기억을 좀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해마가 기억에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본 곳은 머리에 익혀놓고 학습해 놓고 나중에 그 장소에 가면 거기가 어딘지 딱 뭐 어떤 숲의 입구에 가면 거기가 대충 어떻게 생겼고 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을 해내고. 그래서 우리가 해마라는 게 추상적으로 뭐 어려운 책을 기억하고 시를 낭송하고 뭐하고 이런 거 기억 이전에 실제로는 움직임에 대한 기억을 위한 기관이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희한한 게 포유류에 와서 제대로 완성이 됐대요. 조류까지도 해마가 완성이 안 돼 있었다 그래요. 이게 해마가 세포층이 3개로 되어 있거든요. 포유류는. 근데 포유류가 아닌 조류 이하의 동물들은 2개로 되어 있대요.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돌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니까 3층 구조로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뇌에서 그나마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다. 즉 세포 분열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가소성이 높다.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 커질 수도 있다는 학설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마가 실제로 커지는 경우가 학술적으로 측정이 된 적이 있는데 어떤 그룹에서 이루어졌냐면 런던 택시기사. 이게 런던 택시기사 면허를 따려면은 런던에 있는 모든 골목길까지 다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길은 워낙 막히기 때문에 손님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골목길을 누빌 수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외워야 할 것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계속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은 해마가 커졌다. 이것이 과거에 MRI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적이 있어요. 하여튼 해마는 연습하거나 운동하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부위 여기 전두엽의 앞이라 그래서 전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의 앞쪽. 이쪽이야말로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곳이죠. 그리고 흔히 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여기가 발달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 박사가 죽은 다음에 이걸 연구하자고 뭐 뇌를 다 해부했다 그러죠. 해부했는데 별게 안 나와서 사람들이 실망했다 그러고. 어쨌든 이 전전두엽이라는 곳은 집중력과 계획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겠죠. 우리가 어디를 움직이면 그냥 뭐 로봇 청소기 막 일자리 막 벌레처럼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너무 비효율적이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에너지가 최적화되게 쓰이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에너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장 최소화된 경로와
가장 최소화된 어떤 단계를 구상하게 됩니다. 즉 전전두엽이 그 일을 담당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부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10단계에 거쳐서 할 일을 3단계로 하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를 덜 쓰잖아요. 그렇게 새롭게 계획을 짜는 곳이 전전두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손해. 옛날에 그 손해는요, 그냥 뭐 움직임의 관계만 된 줄 알았어요. 실제로 뭐 우리가 뭐 자전거를 탄다, 뭐 뛴다, 아니면은 뭐 푸시업을 한다, 뭐 이럴 때 뭐 움직임을 제어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손해의 중앙부 일부분이고요. 손해도 꽤 크거든요. 뇌 전체에서 보면 그 손해의 겉에 있는 손해 피질 같은 경우에는 추상화된 움직임의 예측과 관계가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움직임에도 관여하고 생각의 움직임에도 관여하더라. 즉 손해가 발달해야 우리가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추상적인 것도 생각해낼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곳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기저핵이라는 곳인데 이거는 그냥 세밀한 움직임 조절이다. 여기 망가지면은 어디 뭐 무슨 병이 생긴다? 파킨슨이 생기죠.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거나 운동을 할 때는 뇌의 모든 영역 중에 쉬는 영역은 없어요. 단지 지금 몇 개 찝어서 말씀드린 거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곳들만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일단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라 그러면 막 기분 나쁘고 울고 화나고 싸우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변동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분들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혼 되게 스트레스 크겠죠. 근데 이혼 스트레스나 결혼 스트레스나 같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변동의 폭이 같거든요. 그래서 기쁜 일도 스트레스고 슬픈 일도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또 역설적인 것은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는요, 몸이 삭아서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스트레스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기도 해요. 자,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뇌 한가운데 시상하부란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CRH라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그것이 뇌하수체를 자극하면은 ACTH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부신해서 그 유명한 코티솔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무조건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 또 이게 너무 과다하면 얘네를 또 억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아주 축으로 움직이거든요. 하나의 축으로. 뭐 일종의 도미노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기가 무너지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학술적인 용어로는 HPA 엑시스라고 종종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 몸에 부하를 준다. 숨차고 힘들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그 역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항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증가를 하고 단기적인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스트레스 중에 스트레스가 사실 그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 우리가 코티솔이란 호르몬의 기전 온도가 있는데 그게 대개 5 정도 돼요. 근데 아침에 기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 25 정도까지 피크를 쳐야 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침 기상이 정말 힘든 일구나 알 수 있죠. 대신에 우리가 또 힘들거나 그럴 때 가볍게 운동을 해주면 몸에서 활력이 솟는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거 역시 코티솔이 나와서. 하지만 너무 애용하시면 안 돼요. 코티솔은 마치 스타크래프트에서 테란이 쓰는 스팀팩하고 비슷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너무 많이 쓰면 몸이 삭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게 되면 계속 몸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도 안 하고 있으면 몸의 변동폭이 이렇다고 할 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몸이 유동을 치게 되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긴장했다가 풀어졌다, 긴장했다 풀어졌다 하면서 결국 다가올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불안하고 우울한 느낌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즉
아까 말씀드렸던 HPA 엑시스, HPA 축이 안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몸의 움직임, 특히 운동은 스트레스 조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꼭 해야죠, 하기는.